실적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른바 이제 펀더멘털 장세죠. 아주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이 경기 회복 관련 업종이 아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용히 웃고 있는 업종이 있죠. 바로 이 금융주 쪽인데요. 은행, 증권, 벤처 투자 다 좋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은행주 특히 지주, 은행 지주사들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은행주들 이렇게 흐름이 되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오늘은 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사실 옐런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황급히 다소 이제 진화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보였습니다만 시장은 이걸 상당한 시그널로 사실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국내 오늘 뉴스 같은 경우도 국내 금리를 좀 올려야 하나라는 고민스러운 뉴스가 사실 나오기 시작했는데 옐런의 입김에서 어쨌든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다소 좀 이례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페드의 독립성에 대한 이슈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다소 좀 누그러뜨리려는 노력은 좀 해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결국 오늘 이제 은행주들을 포함한 금융주가 이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은행주가 약 4.3%나 급등하면서 코스피 하락률 1.2% 대비 아웃퍼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 이제 약 9%포인트 가까이 초과 상승세를 은행주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중 대형은행에 이어서 이제 시중의 지방은행까지도 중소형주까지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1분기에 나왔고 이게 이제 1분기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분기까지 이어지는 국면에서 글로벌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마 연간 단위로는 2%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석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내년은 더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모멘텀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최근의 주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룸이 남았다라고 보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주에 대한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추이도 전주에도 나타났고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전주에 이제까지 9,500억 정도 순매도하는 가운데서도 은행주를 약 2,13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7,920억 순매도를 했는데 은행주는 680억 쌍끌이 순매수를 같이 나타냈습니다. 은행주 수급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또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분기 말 대비로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2분기에 아마 은행들의 비화폐성 외화 환산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애드업이 될 수 있어서 일부 은행은 2분기가 또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주의 지방은행들의 상승 랠리가 대형주보다 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BNK금융, DGB금융, 그다음에 JB금융 등이 전체적으로 그랬는데요.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대형은행주 대비해서는 장기간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고요. PBR이 아직도 0.27배에서 0.35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최근의 흐름,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다소 이제 지방은행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NIM 확대 속도가 상당히 좀 더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정부의 이제 가계부채 규제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 대형 시중은행들은 다소 이제 규제에 좀 더 민감할 수 있겠지만 지방은행들은 이 기조에서 다소 좀 완화되는 느낌이다,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경기 지표들도 지금 은행주와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0개월째 계속 상승 중에 있고, 경기 동행지수 또한 순환 변동치도 큰 폭을 상회하면서 2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은행주들이 멀티플 하향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제한적이고요. 네. 상승 쪽에 대한 상단은 다소 좀 더 많이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좀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다소 좀 더 끌고 가는 분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쭉 리듬을 빨려 타야 들어가는 될것 느낌 밖에 안 드는데, 제가 여기서 물을 쏟으면은 다시 담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옐런 재무장관이 아마 그런 좀 부분들, 근데 보통 우리가 캐나다부터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미국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생각한다는 건 채권 매입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지, 금리 인상 부분을 확 던져놨더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좀 어떠세요? 금리 인상 시기라든가 그 전에 먼저 채권 매입 축소 이런 시그널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이제 시그널을 주고 오랫동안 먼저 주겠다라고 이미 파월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파월의 이야기를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옐런보다는 파월의 이야기가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 대가들이 이제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이미 이제 이야기를 일부 이제 투자 대가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상반된 분위기입니다만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이 부분들이 이제 좀 공포스럽게 시작했고 네. 이제 조금 늦춰지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소 속도가 좀 이제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FOMC 관련된 점도표가 만약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부분은 6월에는 뭐 크게 변동이 없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 점도표가 좀 다소 이제 앞당겨지는 분위기가 되면 시장 거기서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굉장히 부지런히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관련된 부분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리 인상 시기를 다소 점도표가 좀 앞당기게 된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모두가 다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우상향 결국 그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레인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2% 정도까지 간다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약 1.5 정도에서 브레이킹이 걸렸고 상단으로 뭐 1.75 정도가 이제 있는데 2%까지 트라이가 된다면 뭐 은행주라든지 금융주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보겠습니다. 약간 2%대까지는 지금 용인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약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접근하는 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오늘 은행주를 제가 말씀드려 나왔지만 뭐 급등 5%, 6% 이상 급등하는 분위기에서 뭐 따라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대부분 다 지방은행들도 일부 종목은 신고가 또 내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제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직은 룸이 좀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소 좀 눌림을 받을 때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눌림이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뭐 고점에서 빠지는 분위기로 가는 눌림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이제 조정폭에 대한 눌림이 있을 때는 이격을 좀 조정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은행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 영역에서 네. 좀 더 누릴 만한 시기는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은행주 전반적으로 쭉 좋았고 지금도 네. 좋고 앞으로도 여지가 있고 이 맥락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네, 이제 대형주나 중소형주 모두가 다 대부분 다 사실 좋습니다. 어느 하나가 뭐 먼저 좋다 그렇게 하긴 좀 힘들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이제 대형사를 좀 선호하는 개인들로 있으신데 네.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부터 이제 지방은행들이 좀 더 소외되는 국면에서 대형 시중은행들보다는 상승폭이 좀 큰 모습을 보여줘서 PBR 기준으로 본다면 뭐 대형사 같은 경우는 0.6배 정도까지 와 있지만 뭐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0.3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대형사보다 이제 할인율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키 맞추기가 좀 이루어지면 다소 좀 상승폭은 커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전주 같은 경우도 지방은행의 수급 이권이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대형은행보다는 좀 더 컸는데요.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BNK 금융이 오늘 이제 좀 뚫고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힘있어 보이고 네. 상대적으로 DGB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에 이제 밴드 상단이 좀 막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돌파해야 되는 여지가 있는데 BNK 금융 같은 경우 오늘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눌림목이 가야 되지만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도 이제 전년비 40%는 급증하면서 네. 1927억 실현을 했고요. 2분기 같은 경우도 아마 사상 그 분기 최대 실적을 예상합니다. 아마 1954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약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엔화의 상승도 충분히 나타나는 분위기고요. 또 자회사 실적 개선이기 때문에 비이자 수익 부분도 상당히 양호한 부분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경상적인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이제 밴드로 본다면 역사적 밸류에이션 밴드도 하단 부분에 아직도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자 이익이 전년비 9.2% 큰 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회사 실적 개선에 대한 비이자 이익도 전년비 6.4% 증가 그리고 양호한 자산 건전성에 따른 대손 충당금 전익 감소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기존에 한 6,100억 정도 수준에서 이제 추정이 됐는데요. 지금 6,400억대 후반, 6,500억까지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향 전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대손 충당금 전입이라든지 판관비 감소가 만약에 하반기에 된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증익도 가능하다고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최대 실적이라든지 내부 등급법 승인에 따른 자본 비율이 상승되면서 여유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PBR이 0.2배 수준에서 PER이 3.7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 국면으로 충분히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네. 전주에 이제 국내기관 순매수가 210억이나 유입됐고요. 과거에 이제 한때 BNK 금융지주는 이제 성장주로 인식되면서 국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대규모로 인식을 해서 음. 매수가 됐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멀티플 상향 조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5일선 플레이를 좀 하는 게 어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따라가기보다는 5일선이 한 7,500원, 7,60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네. 다소 5일선 플레이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야, 이게 같고요. 보통 5일선 이야기 네. 하신 거 보니까 약간 우리가 급등주나 테마주 따라할 때 5일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네. 은행주 얘기하면 조금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은행주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지켜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예대 마진이잖아요. 네, 네. 우리가 돈 이렇게 맡겼을 때 이자율은 별로 안 되고 그렇죠. 돈 빌렸을 때 갚아야 되는 건 상당히 많고 그런 걸 통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는데 최근에 이제 VC 벤처 캐피탈 쪽에서 투자를 잘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쪽으로 좀 봤을 때 BNK 금융주주나 이쪽으로는 투자 뭐 해서 좀 돈 벌 수 있는 그런 쪽에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BNK는 어디입니까? 그 지역적인 부산. 기반이 어디죠? 불경이잖아요. 경북, 네. 예, 경남, 조선 그렇죠. 쪽에 물론 이제 오늘 삼성중공업의 빅베스가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이고 재무적인 구조가 지금 불경 정도의 조선사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죠. 여기에 따라서 BNK는 그 지역적인 영향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저는 조선주가 빅사이클로 왔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좀 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빅베스가 왔지만 2022년 후반, 23년부터 흑자 전환되는 것이 결국 조선업종은 지금 현재 실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수주를 보고 사는 겁니다. 현재 실적은 2년 전에 수주가 이제 반영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따라서 BNK는 부울경의 지역적인 특성도 충분히 고려돼서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죠. 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아까 BNK 금융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5일선 근처로 눌림목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7,600원에서 7,700원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뭐 목표가는 9,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혜수 씨 특징주 말할 거 네, 있다고요?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짚고 어. 넘어가 봐야 아.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사실 민감주 쏠림 현상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들어오는 특징주는 삼성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1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또 다음 분기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액면가를 5분의 1로 줄이는 무상 감자에 이어서 1조 원 규모 유상 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두 자릿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삼성중공업에 관련된 증자는 그 EPS 같은 경우는 약 24% 정도 수준으로 추정하는데 EPS 희석은 분명히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BPS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감자 증자가 조선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오늘 봤지만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개별적인 이슈로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그 증자는 이제 지속되는 적자 때문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부분 잠식의 일부분의 회피라든지 증자는 이제 부채 비율을 다소 낮추기 위한 부분인데 부채 비율이 300% 아마 초중반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증자를 하게 된다면 200%로 낮아지니까 재무구조 안정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회사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BPS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2년, 23년 이제 흑자 전환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에서 이 EPS 관련된 희석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목표 주가를 뭐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을 오히려 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이 빅베스를 일단 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조선업종 가운데서 이제 현대그룹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보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늘 이제 조선그룹에서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주들이 다소 경쟁사보다 원가를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오히려 삼성중공업의 빅베스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이 두각이 오히려 더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삼성이 강조한 최근에 수주 마진 플러스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LNG 관련된 세전 이익률 3% 그리고 셔틀 탱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셔틀 탱커도 7% 정도 이익률이 나오는데 이런 가이던스가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다소 빅베스와 희석 부분에 있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빨리 좀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까요? 삼성중공업을 추가 매수한다면 다소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더 좋은 종목으로 포트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네. 누가 들으면 꼭 내가 들고 있는 네. 것처럼. 네, 삼성중공업을 물었더니 현대미포조선으로 네. 답을 들은 어떤 살짝 그런 힌트를 주셨네요. 분위기죠. 네, 네, 오늘 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